전 세계 주식시장이 마치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급락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2,500선이 붕괴됐습니다. 2,600선이 무너진 지 한 달 만입니다. 이에 앞서 미국은 검은 월요일로 물들었습니다. 극심한 경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가 세계 곳곳에서 나옵니다. 먼저 미국을 비롯한 세계 금융시장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대표적인 기술주로 꼽히는 전기차 제조업체 테슬라. 13일 마감한 미국 주식시장에서 7% 급락했습니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주요 기술주는 모두 하락해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는 4.68% 폭락한 채 장을 마감했습니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도 3.88% 급락해 고점 기준으로 20% 이상 내려가는 베어마켓, 즉 약세장에 공식 진입했습니다. 약세장 기준에 들어간 건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2020년 3월 이후 처음입니다. 미국 주식시장의 검은 월요일은 먼저 열린 아시아와 유럽 증시에서도 예견됐습니다. 앞서 영국과 독일, 프랑스 등 유럽 주요 증시와 한국, 일본, 홍콩 증시가 일제히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팬데믹의 여파와 전쟁으로 인한 물가 상승이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이를 잡기 위해 미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크게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세계 금융시장을 흔든 겁니다. Really simply, the S&P 500 has entered a bear market because the Fed wants it to. And in 2022, when inflation is the number one issue. 이날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긴급 회의를 열어 시장 상황을 점검했고 이창용 한은 총재와도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TBC 김지아입니다. 네, 이렇게 증시가 급락한 건 바로 물가 때문입니다. 우리 정부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급 측면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를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여당은 관세를 내리는 수입품을 늘리고 기름값에 붙는 유류세를 더 깎자고 정부에 주문했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출근길, 윤석열 대통령은 물가 대책의 키워드로 공급을 꼽았습니다. 대통령님 물가 선제 조치 말씀하셨었는데요. 공급 사이드에서 물가 상승 요인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공급 사이드에서 우리가 정부가 할 수 있는 이런 조치들을 다 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물가가 오르는 건 수요가 급증해서가 아니라 공급이 부족할 거란 불안감 때문이라고 본 겁니다. 물류난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뭄이 겹치면서 기름과 농산물 등이 모자랄 거란 우려 속에 값이 크게 뛰었습니다. 결국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수입품에 붙는 세금을 깎거나 면제해줘서 원가를 낮추는 겁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이런 차원의 대책을 정부에 주문했습니다. 할당 관세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세율도 낮추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최근 물가 대책을 내놓고 식용유와 돼지고기, 밀가루 등 식품 원료 7종에 대한 관세를 연말까지 면제하기로 했는데 이 품목을 늘려야 한다는 겁니다. 다만 효과가 크지 않을 거란 우려도 있습니다. 유통 과정에서 마진을 조금씩 붙이면 소비자 가격은 별로 낮아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지금처럼 고물가 시대였던 이명박 정부 때도 배추와 마늘, 고등어, 파 등 52개 생활 필수품을 콕 집어 수입원가 인하를 중심으로 관리했지만 소비자 가격은 20% 올랐습니다. 여당은 기름값에 붙는 유류세의 탄력세율을 낮추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유류세 중 탄력세인 교통세를 최대한 조정하면 유류세 실질 인하 폭을 현재 30%에서 37%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현행보다 리터당 57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추가로 나는 겁니다. 가스와 전기요금 같은 공공요금을 동결하는 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도 가스공사와 한국전력 적자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기획재정부가 모레 발표하는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서 어떤 물가 대책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JTBC 송재입니다. 국내에서 기름값은 지난 40일 넘게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국제유가가 오르고 있어서라는데 정작 그 사이 국제유가는 떨어진 적도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선 국제유가가 오를 때는 기름값이 오르는데 떨어질 땐 왜 바로바로 반영이 되지 않느냐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장서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후 5시 기준 전국 휘발유 가격은 전날보다 리터당 7.7원 올라 2,082원을 기록했습니다.
서울에는 3,000원에 육박한 주유소도 나왔습니다. 같은 시간 경유값은 리터당 2,084원으로 이틀 연속 휘발유 값을 넘어섰습니다. 운전자들은 기름 넣기가 무섭다고 말합니다. 많이 힘들어요. 예전에는 3만 원 넣으면 이틀 갔는데 지금은 한나절 하루 정도 간 걸로. 유류세 인하폭이 커지고 국제유가가 주춤하다는 소식이 들렸지만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내릴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실상 그렇지 않고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기름값이. 내릴 때는 뭐 저희 체감상 보면은 진짜 얼마 안 내린 것 같은데 오를 때는 뭐 너무 빠르게 오르니까 앞에 숫자가 계속 바뀌고 이러니까. 지난달 1일부터 유류세 인하폭이 20%에서 30%로 늘어났지만 효과는 짧았습니다. 휘발유 값은 6일, 경유값은 3일 내려간 후 다시 올라갔습니다. 경유는 42일, 휘발유는 39일 연속 상승입니다. 그런데 국내 기름값을 결정하는 국제유가 흐름은 달랐습니다. 국제 경유 가격은 지난달 초중순 배럴당 150달러대에서 130달러대로 15% 정도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국내 기름값은 쭉 올랐습니다. 국제유가가 내려간 만큼 국내 기름값엔 반영이 안 됐다는 불만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통상 국제유가는 2, 3주의 시차를 두고 국내 기름값에 반영됩니다. 이에 대해 석유업계는 이번엔 재고가 많아서 못 내렸다고 설명합니다. 올해 3월과 4월 국내 기름 소비량이 10년 만에 가장 낮아서 주유소에선 비싼 값을 주고 사놨던 재고가 쌓였는데 이걸 지난달에 팔았다는 겁니다. 주유소 유통량이 판매 감소하면서 국제유가 하락분이 주유소 가격 전체적인 하락으로 이어지기보다는 상승폭을 제한하는 쪽으로. 하지만 주유소들이 재고를 이유로 국제유가 하락분을 기름값에 반영하지 않는 건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JTBC 장서윤입니다. 네, 정말로 기름값을 떨어뜨릴 방법이 없는 건지 취재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정원석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일단 기름값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부터 볼까요? 네, 석유공사의 공식 유가정보 사이트 오피넷에 공개된 자료로 따져보겠습니다. 휘발유 값이 리터당 2,056원대였던 지난주 금요일 자료인데요. 해외에서 사오는 원유 가격은 절반이 안 되는 941원입니다. 이걸 정유사가 정제해서 팔 땐 1,232원이 되고요. 여기에 유류세 521.7원의 부가세를 매기면 1,929원이 되는데 이 값에 주유소가 넘겨받습니다. 주유소가 여기에 130원 정도의 마진을 붙이면 소비자들이 리터당 2,056원에 넣게 되는 겁니다. 네. 정리하자면 10만 원어치 기름을 넣을 경우 28,500원 정도가 세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저 원가나 정유사 혹은 주유소의 마진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건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결국은 세금이 문제일 것 같습니다. 정부가 지금 30% 인하한 게 최대 폭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당에서는 37%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 지금 유류세는 여러 항목의 세금이 합쳐진 건데요. 가장 큰 게 제일 위에 표시되어 있는 교통세인데 상황에 따라서 시행령으로 탄력적으로 낮추거나 높일 수 있습니다. 현재는 높아진 상태인 교통세를 법에서 정한 최저 수준까지 낮추자는 얘기입니다. 지금 유류세는 이렇게 탄력세율을 적용한 리터당 820원에서 30%를 깎은 573원인데요. 법정 기본교통세를 적용하면 유류세가 737원이 됩니다. 여기서 30%를 깎으면 516원까지 떨어지는데요. 지금보다 유류세가 57원 더 내려가기 때문에 인하 전과 비교하면 37%를 할인하는 효과가 생긴다는 계산입니다. 네, 자 57원 차이면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작은 차이일 수도 있지만 지금 또 급하기 때문에 저것이라도 좀 내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네, 그래서 유가 환급금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2008년에 이명박 정부가 저소득층과 영세 자영업자를 상대로 연 6만 원에서 24만 원의 유가 환급금 그리고 2만 원의 보조금을 준 적이 있습니다. 당시 리터당 휘발유 값이 1,900원대까지 치솟았기 때문인데요. 10조 원이 넘는 예산이 들었는데 지금은 돈을 풀면 물가가 더 오를 수 있어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결국 다시 그래서 세금 얘기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유류세를 한시적으로라도 100% 감면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능할까요? 현행법상 유류세 인하는 30%까지밖에 할 수 없습니다.
여권에서는 한시적으로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를 100% 면제해주자는 주장도 나오는데요. 그러려면 교통에너지 환경세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LPG의 경우에는 개별 소비세법을 개정해야 하고요. 때문에 정부가 당장 취할 수 있는 방안은 아니고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추진해야 합니다. 네. 또 100%를 깎아주게 되면 나라 곳간이 덜 채워질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 어느 때보다 정부와 국회가 긴밀하게 협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원석 기자였습니다. 네, 미국에서도 기름값은 자고 나면 또 올라 있습니다. 김필규 특파원이 전해온 내용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기름값이 미쳤다는 얘기까지 합니다. 소비자 물가가 40년 만에 최고치로 오른 미국 상황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미국 워싱턴 시내의 한 주유소입니다. 1년 전만 해도 2나 3이 찍혀 있었던 일반 휘발유 값이 갤런당 5.49달러가 돼 거의 2배가 됐습니다. 전국 평균값도 모두 5달러를 넘었는데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This is the first time I've seen over $5 and this is $6.03.9 a gallon. Crazy. 기름값이 원래 비싼 캘리포니아의 LA 한인타운 주유소에선 갤런당 7달러에 육박합니다. 오늘 환율을 적용하면 리터당 거의 2,400원에 가깝습니다. 5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백악관은 잡히지 않는 물가를 해명하느라 연일 진땀을 흘립니다. We're not the only country dealing with what we're seeing at the moment as it relates to inflation. You know, Putin's price hike, inflation coming out of a once in a generation global pandemic. All of those things play a factor. 이날 뉴욕 증시는 폭락해 S&P 500 지수는 공식적으로 약세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오는 15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에선 기준금리를 한꺼번에 0.75%포인트 올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보통 0.2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올리던 걸 지난 3월 0.5%포인트 올려 빅스텝이라고 했는데 그보다 더 큰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런 급격한 금리 인상이 오히려 경기 침체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해 미국 경제의 앞날은 여전히 안개 속에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